예, 시장의 이슈, 종목, 섹터, 옥석을 가리는 시간입니다. 차영주의 옥석 가리기, MTN 차영주 전문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시장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네. 오늘 주제 뭔지 확인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오늘은요. 한일 경제협력 복원 효과는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시장 전체 영향과 함께 이제 소부장 같은 경우는 종목별 영향도 좀 고민이 있는데요. 그 전에 도쿄에서 한일 재무장관 회담이 있었고 한일 통화스와프를 다시 체결했는데 8년 만에 이게 다시 체결한 거네요. 그거부터 얘기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본과 통화스와프라는 게 서로 간에 이제 돈을 빌릴 수 있는 계약을 맺는 건데요. 네. 이럴 때 이제 일본과 우리가 계약을 맺으면 우리가 원화를 주고 엔화를 받아오는, 그리고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엔화를 주면 우리가 이제 원화를 빌려주는 네. 상호 계약입니다. 이게 2001년부터 시작을 해서 한때 700억 달러까지 통화스와프가 늘어났었는데 2015년에 통화스와프가 이제 만료가 된 상태에서 더 이상 연장이 안 되고 종료가 됐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다시 8년 만에 한일 간의 통화스와프가 이제 이루어졌는데요. 이제 이번에 좀 특징은 우리가 이제 앞서 제가 엔화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엔화는 빠지고요. 우리가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서로 간에 달러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계약이 맺어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통화스와프가 이렇게 체결이 됐다라는 것은 당장 우리가 이제 일본으로부터 돈을 빌려오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소위 말해서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놓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표현이시네요. 예, 위기가 왔을 때 돈을 빌려갈 수 있는 그런 계약을 맺어놓은 거고 이번에 계약을 맺은 것은 100억 달러이고요. 100억 달러 규모고 3년 동안 유지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3년 단위로 계속해서 우리 여러분들도 마이너스 통장을 하면 뭐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소위 이제 리볼빙을 한다라고 그러죠. 네. 가서 이제 계약서 다시 한 번씩 쓰고 계약 쓰는 건데 이게 일단 3년에 100억 달러로 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그 한일 관계의 다양한 부분들이 우리가 좀 물론 아직까지 또 불편한 부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새롭게 또 개선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통화스와프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각국 간의 자국 통화를 교환하는 건데 네. 이번에 이제 달러화를 기반으로 100억 달러였나요? 스와프하기로 100억 달러입니다. 예. 근데 그 표현 되게 좋네요. 이제 마이너스 통장, 국가 간의 마이너스 통장. 그렇습니다. 예. 국가 간 줄여서 마통이죠. 국가 간 마통. 마통, 예. 근데 달러화를 했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상대 국가 간의 통화를 하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물론 이제 일본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이제 100억 달러가 필요하냐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뭐 그냥 의미고 필요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결이 다를 수도 있죠. 현재 지금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는 약 4,200억 달러 정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죠. 4,200억 달러라는 것은 글로벌 10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우리가 이제 그 돈이 많은 거죠. 그런데 이제 100억 네. 달러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죠. 하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이제 더 벌어질 걸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2%포인트 미국과 우리나라 금리 격차가 있는데 최근에 파월 의장께서 그저께는 포르투갈, 어제는 스페인, 정말 바쁘신 분이에요. 여기서 이제 두 차례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하셨고 뉘앙스긴 하지만 한 번 더도 이런 것들을 보면 두 차례만 한다 하더라도 2.5%포인트 이제 금리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제 금리를 안 올린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돈들이 미국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죠. 우리나라 정책 당국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큰 우려는 없다라고 하고 우리 환율도 1,3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감은 없습니다만 이게 꼭 경제라는 것이 이론대로 되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도 있죠. 더군다나 저희는 IMF라는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한다면 지금 뭐 4,200억 달러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이게 뭐 글로벌 자본들이 붙으면 그것도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죠. 영국도 과거에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그래서 올 초만 하더라도 미국과 통화수합을 맺어야 된다라는 일부 그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통화수합을 맺을 때 굉장히 좀 까다롭게 하고요. 한편으로 보면 일본과 미국은 현재 지금 무제한 통화수합이 맺어진 상태입니다. 예. 근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일본, 스위스, 유럽 이런 국가들하고 캐나다 이런 국가들하고는 통화수합을 상시로 맺어주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3년짜리 일본과 통화수합이지만 일본과 미국은 말씀드렸다시피 무제한 계속해서 통화수합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기축통화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이 달러가 기축통화이지만 그 밑에 단에서 기축통화를 대체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나라들과는 통화수합을 맺어놓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스위스 프랑, 그다음에 캐나다 달러, 일본 엔화와 맺어놓은 상태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미국과 통화 수합을 맺으려고 했지만 미국이 그렇게 썩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회로를 뚫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일본이 엔화 주면서 우리한테 달러를 줘. 그럼 우리도 100억 달러 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보고, 우리가 만약에 달러가 필요하게 된다라면 일본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미국에서 받아서 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나라가 혹시 위기에 빠진다? 그럼 그 뒤에 일본이 있고 그 뒤에 미국이 있어? 이런 어떤 그 강한 안전판 역할을 한다라고 본다라면 네. 이번에 통화 스와프를 달러로 맺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이긴 하겠지만 그동안 불안해했었던 한미 간의 금리 격차에 대한 불안감을 한 번에 잠재울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된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물론 오늘 이제 원화가 좀 약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것은 달러가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위안화의 이제 움직임 이런 것들 때문에 예.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미국이 금리 격차를 벌려놓는다 하더라도 통화 수합이라는 건 안전판을 마련했다라는 것도 일부 우리가 이제 그 환율에 녹아 들어가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율을 좀 더 아까 연장하자면 우리나라는 달러와 마이너스 통장에 한도가 있고 일본은 한도가 없군요. 없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외환 시장에 상대적으로 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뉴스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경제 관계가 이제 어쨌든 회복되고 있다, 그렇죠. 정상화되고 예. 있다 이건데요. 결국 더 관심 있는 것은 이제 반도체 쪽에서 소위 이제 수출 심사 우대국, 여기 화이트리스트에 4년 만에 복원을 하기로 한 건데요. 뭐 우리가 이미 다 국산했기 때문에 별 영향 없다는 얘기도 있고, 네, 전체적으로 경제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는요. 우리가 이제 그 실질적으로 국산화를 했다 하더라도 네. 아직까지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3대 핵심 소재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소재들의 이제 비중이 상당히 낮아진 건 사실이죠.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식각 과정이라고 보는 이제 깎아내는 과정. 그러니까 반도체가 굉장히 이제 미세해진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칩이. 이거를 깎아낸다, 이 안에서 이제 뭐 뭘 붙인다, 이게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체와 액체로 이것을 대체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불화수소니 뭐니 이렇게 되는 거고, 이번에 그 하나의 화이트리스트에 들어간 것 중에 하나가 식각이라 해서 액체로 이걸 깎아내는 그런 부분들이죠. 이게 이제 원래 일본 비중이 그 화이트리스트 이전만 하더라도 99%였습니다. 그게 이제 아무리 이제 우리가 국산화를 한다 해도 지금 77%까지 내려왔는데 77%는 여전히 일본산을 갖다 써요. 우리가 이제 화이트리스트가 됐다 그래서 수출이 금지된 건 아니고 이게 굉장히 길어지고 어려워진 거였었는데 네. 이게 이제 된 부분이죠. 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게 이제 그 국산화를 할 수 있는, 대체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좀 줬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은 이제 국산화된 부분도 있는 부분들이고, 이제 일본산까지 또 들어오게 된다라면 동등한 경쟁이 가능한 거죠. 우리가 이제 화이트리스트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면 그 전만 하더라도 일본의 소재에 대한 어떤 국산 기업들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 의존도는 단순히 좋아서일 수도 있고 일본산이라는 어떤 브랜드에 대한 어떤 의존도도 있었죠. 근데 이제 화이트리스트에 제외되면서 우리가 이제 언제든지 이게 자원 전쟁이 될 수 있구나, 일본을 믿어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인식이 되면서 국산 제품이 쓰기 시작했고, 대표적인 게 불화수소입니다. 불화수소 같은 경우 이 화이트리스트 3대 품목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그 전만 하더라도 50%를 일본산을 썼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산의 비중이 7%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국산 제품이 90%를 불화수소로 장악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찌됐든 화이트리스트로 인해서 서로 간의 양국 간의 경쟁이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좋은 설명해 주셨네요. 일본하고 완전 관계가 다 끝나고 아무것도 수입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예. 여전히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산업에 도움이 되는 거는 맞고요. 다만 이제 그 당시에 수출 규제하면서 그때 뭐 기사 보셨을 겁니다. 이재용 그 당시 부회장이었을 겁니다. 일본에 막 달려가고 그죠? 그렇죠.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나름 동진 세미캠, 소울브레인 이런 그 우리 소재 회사들이 국산화를 좀 해놨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다시 규제가 없어지면서 이들 업체들은 또 시장 뺏기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런 걱정은 할 필요는 없나요? 이게 뭐 아직까지는 그런 걱정은 하긴 해야 되겠죠. 네. 그렇지만 당장 뭐가 된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품을 만든다라는 게 여러분들도 이제 뭐 친구분들하고 관계라든지 사회적인 관계라는 게
끊었다 붙여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일본이 일단 강제적으로 끊었을 때는 우리는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웠지만 이제 그것을 통해서 다른 생태계를 마련한 상태에서 그걸 다시 끊고 일본으로 간다? 이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불화수소 같은 경우 90% 이상을 우리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다시 일본 제품을 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이제 일본 입장에서 본다라면 다시 수출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두 가지가 필요하겠죠. 하나는 가격 경쟁이겠죠. 네. 좀 더 싸게 주겠다라는 측면을 보면 우리나라 업체한테는 잠재적인 악재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HBM3의 다른 버전까지 지금 올라가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미 샘플 물량이 넘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면 최첨단 반도체를 이제 만들려면 다양한 재료들이 더 이제 필요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과 우리가 이제 서로 경쟁 관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것은 서로 간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경쟁 관계를 되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반도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활력이 되는 부분들도 분명 존재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제 일본과 한판 붙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소재라든지 이런 개발이 좀 늘어날 수 있죠. 그렇지만 경쟁이 심해지게 되면 가격 부분에 있어서의 비교 우위를 나타내기는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또 중립적인 의견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지금 당장은 문제가 될 거나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기술력이 좌우할 것으로 보고 우리나라 반도체 생태계에는 매우 긍정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뉴스로 좋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일 통화 스와프 재개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복원 두 가지 일본과 관련된 이슈들을 진단해봤는데요. 그게 이제 경제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네.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 더 압축해 주시고 혹시 그런 가운데 또 뭔가 투자의 기회가 있을까? 이런 것도 있으면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일단 통화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환율 안정에 굉장히 도움이 될 네.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이트리스트 재개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이제 반도체의 이제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고 증시에 있어서 반도체가 미치는 영향도 다시 높아졌죠. 그러니까 오히려 작년 같은 경우 반도체 비중 때문에 증시가 못 갔다라면 지금은 오히려 반도체 비중 때문에 증시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좋은 활력을 자극할 수 있는 저는 긍정적인 뉴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본의 다양한 소재 부품을 가져다서 우리나라에 이제 새로운 첨단 반도체를 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물론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우리 입장에서는 뭐 좀 불편한 관계가 여전히 지속되고는 있습니다만 한일 간의 관계가 개선이 됨으로써 우리 이제 문화 콘텐츠의 일본의 침투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싸우는 것보다는 서로 간의 관계가 개선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침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여지도 생긴다라고 본다라면 이것은 뭐 양국 간에 있어서 조금 정치적인 부분들은 잘 해결할 수 있겠지만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차영주의 옥석 가리기 했습니다. 그건 끝나기 전에 그럼 반도체는 여전히 뭐 흐름들 반도체 소부장 쪽은 오늘 일본하고도 관계 있으니까요. 네. 소부장 쪽은 괜찮 좋습니까? 오늘 이제 일부 네. 그동안 뭐 동진세미캠으로 올라가는데 네. 지금 이제 소부장이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저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동시세미캠 급등이네요. 예, 오늘도. 동진세미캠은 네. 이제 개별 이슈로 급등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이스페타시스가 오늘 변동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동안 이제 시장의 대장주는 후공정에 있어서의 대장주는 이스페타시스였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최근에 반도체주들 특히 후공정에 올라가는 것은 결국 뭐 엔비디아나 마이크론은 좀 주춤한다 하더라도 인공지능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존이 1억 달러를 이제 투자하겠다라는 부분들을 거기에 이제 GPU를 구동시키는 HBM이 들어가야 되는데 삼성전자도 이제 HBM 공장을 이제 증설하겠다라고 NDR에서 이번 주에 밝혔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결국 중요한 건 후공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공정의 이스페타시스와 한미반도체가 최근에 급등을 했었던 상황이고요. 이제는 조금 수급 논리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산업이 이제 앞으로 늘어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인식을 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어제 삼성전자가 52주 신고가를 찍고 잠깐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이스페타시스가 여전히 살아있다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네. 그렇지 않으면 잠깐 쉬어가긴 하겠지만 이 산업이 이제 개화된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긴 호흡으로 여전히 접근하셔야 된다. 왜 후공정이냐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는 전공정과 후공정이 있는데 전공정은 이제 웨이퍼를 만들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반도체 이제 둥그런 걸 만드는 거고 이거를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 성능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게 후공정 분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첨단 반도체를 작게 만드는 것까지는 됐지만 여기서 어떻게 성능을 끌어내느냐가 후공정이기 때문에 후공정 주식들이 곽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차영주 옥석 가리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차영주 전문위원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